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요,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죠. 빅베어.ai, BBAI입니다. 티커 심볼로는 BB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빅베어.ai, BBAI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또 동시에 굉장히 큰 규모의 인수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어요. 맞아요. 변동성이 상당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혹시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 분야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리스너 여러분께서 또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빅베어.ai, BBAI가 가진 기회 요인은 구체적으로 뭐고 또 반대로 어떤 위험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좀 다각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성장 잠재력이 숨어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회사의 핵심 성장 전략, 특히 그 최근에 발표에서 시장을 놀라게 했던 에스크세이지 인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장 내에서의 경쟁 구도,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주 비교 대상이 되는 팔란티어와의 관계 속에서 BBAI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능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 요인들, 그리고 또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의 순서가 명확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분석의 근거는 리스너분들이 공유해 주신 그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그리고 주요 인수합병 관련 소식들, 또 관련해서 나온 시장 분석가들의 평가 보고서, 이런 정보들에 기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 성과부터 시작해보죠. 일단 겉으로 딱 드러난 긍정적인 소식은 그거였어요. 3분기 주당 순손실, 이게 3센트 손실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한 7센트 정도 손실을 예상했었거든요. 네, 예상치보다는 손실폭이 줄었죠. 그렇죠. 그리고 매출 역시 3,31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3,180만 달러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만 놓고 보면 시정 기대보다는 잘했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예상보다 잘했으니 좋다, 이렇게만 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맥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역시 이면을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3분기 매출액 3,310만 달러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20%나 감소한 수치라는 겁니다. 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줄어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예상치는 어찌어찌 넘겼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성장세가 꺾였다, 오히려 후퇴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건 좀 다른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사가 2025년 전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상장한 이후에 가장 낮은 연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장 이후 최저 매출이요? 그렇습니다. BBLI가 2021년에 그 스펙, 소위 백지수표 회사라고 불리는 것과 협병하면서 상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손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는 거죠. 아, 계속 적자 상태였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직까지 이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 기반,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취약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이 단기적인 시장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에 우리 이제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BBAI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헤드라인 뉴스 뒤에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든지 또 상장 이후 계속되는 적자 구조 같은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지표에 가려진 장기적인 과제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무적으로는 아직 좀 불안정한 확실한 수익 기반을 다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빅베어 AI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어요. 무려 2억 5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거액이거든요. 네, 정말 큰 금액이죠.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더 그렇죠. 맞아요. 이 돈을 들여서 에스크세이지라는 플랫폼 기술 기업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큰 결정이 아닌데요. 이 인수가 과연 BBAI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에스크세이지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에스크세이지 인수는 정말 이번 분석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에스크세이지가 어떤 플랫폼이냐 하면 특히 국방 그리고 국가 안보 분야의 기관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개발된 생성형 AI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챗 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 기술을 국방, 안보 분야에 특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 국방 안보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AI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는 단순히 비브 AI가 우리도 이제 최신 생성형 AI 기술 하나 가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비브 AI의 미래 사업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비브 AI가 기존에 주력해왔던 사업 분야, 그러니까 국방 AI 시장에 앞으로 더욱 힘을 실겠다, 여기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브 AI는 이미 안면인식 기술이라든지 생체인식 시스템 또는 군사작전 계획을 자동화하는 그런 솔루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방 관련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네, 원래 국방 쪽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국방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AI 플랫폼인 에스크세이지를 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한마디로 국방 분야에 올인하겠다 이런 선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블링 다운 온 디펜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국방 분야 집중화, 첫 번째 의미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차세대 AI 기술 역량 확보와 더불어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확보된 상당한 규모의 사용자 기반을 동시에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용자 기반이요? 네. 에스크세이지는 인수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16,000개가 넘는 정부 관련 팀, 그리고 수백 곳의 민간 기업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그냥 개발만 해놓은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꽤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와, 1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BVI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최첨단 생성형 AI 기술을 그냥 바로 내재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방대한 사용자 그룹과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까지 함께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BVI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활용 가능한 자산을 얻는 셈이죠. 기술력과 사용자 데이터를 한 번에 얻는다?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또 중요한데요. 바로 BVI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재무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에스크세이지라는 플랫폼 자체의 성장 속도가 현재 매우 가파릅니다. 연간 반복 수익, ARL이라고 하죠. Annual Recurring Revenue. 이게 뭐냐면 매년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로 구독 기반의 매출을 의미하는데요. 에스크세이지의 2025년 ARR이 전년 대비 무려 6배나 증가해서 약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6배 성장이라고요? 네, 전망치이긴 하지만 엄청난 성장세죠. 이게 BVI 전체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줄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에스크세이지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아, SAS 모델. 네. 이 SaaS 모델은 보통 하드웨어를 팔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마진율, 그러니까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에스크세이지 인수가 단순히 매출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BHA, BAI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방 분야에 더 집중하고 최신 기술과 검증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또 이걸 통해서 성장성과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 정말 다각적인 포석이 깔린 인수 결정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그 SaaS 모델을 통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아까 지적해 주신 BHA, BAI가 현재 처한 재무적 어려움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이번 인수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M&A를 통한 성장 가속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놓았다고 하니까 BHA, BAI가 정말 상당히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네요. 네, 그런 분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 HC 웨인라이트 같은 곳에서는 이번 에스크세이지 인수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BHA, BAI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M&A 전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번 에스크세이지 인수는 BHA, BAI가 현재 직면한 재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미래 성장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던진 매우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과감한 승부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시너지를 낸다면 회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주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BBI가 국방 AI 분야에 더 집중하고 또 에스크세이지 같은 첨단 기술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분야의 뭐랄까 철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2의 팔란티어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니까요. 네, 그 별명 때문에 더 주목받는 측면도 있죠. 그렇죠.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국방이나 정보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서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실제로 BBI가 앞으로 팔란티어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건 좀 과도한 기대일 뿐인지 전문가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영역의 유사성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두 회사는 현재 체급이나 전략적인 방향성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2의 팔란티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BBI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일종의 수식어일 뿐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아마 시장의 중론에 더 가까울 겁니다. 아, 역시 아직은 직접 비교는 무리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가장 명확한 차이는 역시 규모에서 오는 격차입니다. 팔란티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2025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입니다. 4,500억 달러.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규모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는 미 육군과 최대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조 원이 넘는 규모의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기도 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나 자금 동원력 측면에서 보면 현재 BBAI가 단기간에 팔란티어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시가총액이나 계약 규모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격차가 실감이 나네요. 그렇다면 BBAI는 이 거대한 팔란티어와 어떻게 경쟁을 하려는 걸까요? 정면 승부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마 BBAI 경영진도 이 현실적인 격차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팔란티어가 그 압도적인 규모 때문에 오히려 좀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더 작고 특화된 정부 계약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틈새 시장 공략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틈새 시장 전략이요. 네. 예를 들자면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 CBP에서 발주하는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 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팔란티어가 다루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BBAI가 가진 특정 기술, 예를 들어 안면 인식이나 생체 인식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모든 정부 계약을 다 독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작은 시장들을 파고드는 거죠. 팔란티어가 신경 쓰지 못하는 작은 시장들을 공략한다. 그렇죠. 그런 전력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방 분야 외에서도 잠재적인 성장 기회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2028년에는 LA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잖아요. 네, 큰 국제 행사들이 연달아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는 참가자나 관중들을 관리하고 또 각종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때 BBAI가 보유한 안면인식 기술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군중 속에서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 같은 것들이 국방 분야가 아닌 이런 비국방 분야의 공공안전, 퍼블릭 세이프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팔란티어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아주 큰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BBAI는 자신들이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정 기술 분야, 예를 들면 생체인식 같은 곳이나 혹은 팔란티어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는 규모가 작은 틈새 정부 계약 시장을 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비국방 분야의 새로운 기회까지 모색하는 이런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BBAI를 평가할 때는 팔란티어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기보다는 국방 및 정부 AI라는 동일한 섹터 내에 속해 있으면서 다만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는 대신 높은 성장 잠재력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대안적인 투자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대안적인 투자처.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과연 BBAI의 이러한 틈새 시장 공략과 차별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어서 정말 의미 있는 수준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BBAI를 지켜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볼 때 만약 빅베어 AI, BBAI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어떤 기회 요인들을 좀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까요?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BBAI가 가진 기회 요인들을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역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방향성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처럼 국방 예산을 증액하거나 관련 국방 지출 법안이 통과되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방 AI 분야에 속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BAI 역시 이러한 거시적인 정책 환경의 변화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희가 특정 행정부나 특정 정치 성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자료에 기반해서 정책 변화가 기업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 부분은 명확히 인지하고 듣겠습니다. 정책 환경 변화 가능성, 이게 첫 번째 기회 요인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회 요인은 앞서 저희가 상당히 길게 설명드렸던 에스크세이지 인수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구체적인 매출 성장과 또 수익성 개선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매우 명확하고 가시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수가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이건 정말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신성장 동력 확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부 투자 분석 기관들의 긍정적인 전망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터 피츠제럴드나 H.C. 웨인라이트 같은 일부 투자사들은 에스크세이지 인수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BBI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관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목표 주가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적어도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정책 환경의 변화 가능성, 에스크세이지 인수라는 확실한 성장 카드, 그리고 일부 투자사들의 긍정적인 분석.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당연히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BBA의 투자를 고려할 경우 반드시 인지하고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잠재적인 투자자가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기회 요인만큼이나 아주 명확한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하고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이 양면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리스크 요인은 바로 극심한 주가 변동성입니다. 아, 주가 변동성?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죠? 네. BBBI의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베타 지수가 무려 2.47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시장 전체의 평균 변동성을 1이라고 봤을 때 BBBI는 시장 평균보다 변동성이 약 2.5배나 더 높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통 변동성이 크다고 알고 있는 팔란티어의 베타가 2.08 정도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죠. 와, 팔란티어보다도 변동성이 더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만 봐도 BBBI의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급등하거나 혹은 급락한 날이 무려 33차례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 주식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고 또 단기적인 투자 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 등락이 33번이라 정말 롤러코스터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앞서 저희가 재무 분석 파트에서 이미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수익성입니다. 상장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 상태에 있고 심지어 연간 매출 규모마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에스크세이지 인수가 이러한 수익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 또 증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익성 증명이 시급하다는 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은 높은 정보계약 의존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BBAI의 주된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대부분 정부, 특히 국방부나 정보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위험을 내포하냐 하면 만약 정부의 예산 집행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치 못하게 지연될 경우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 자체가 삭감될 경우 BBAI의 회사 실적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부 예산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한 정권이 교체되거나 할 때마다 국방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역시 BBAI의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회사가 스스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외부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정책 변화 가능성, 에스크세이지 인수, 긍정적 시장 분석이 있고 리스크 요인으로는 극심한 주가 변동성, 아직 증명되지 않은 수익성, 그리고 높은 정부 계약 의존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적인 기회와 리스크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죠. 빅베어 AI, BBAI는 국방 AI라는 분명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특히 에스크세이지라는 아주 강력해 보이는 성장 카드를 선에 쥐임으로써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잠재력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방 AI 시장의 성장성이나 생성형 AI 기술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잠재력이 현실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정말 많다는 점을 아주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과제들을 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에스크세이지 인수가 단순히 기술과 고객을 사오는 것을 넘어서 기존 BBA의 사업과 정말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시너지를 성공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인수 자체보다 인수 통합, PMI 과정이 더 중요하죠.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팔란티어라는 경쟁 구도 속에서 BBA가 자신들만의 특화된 영역, 그 틈새 시장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거기서 꾸준히 계약을 수주해내는 능력을 시장에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틈새 시장 공략이 아니라 실제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네, 실행력과 증명이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BBA가 가진 그 성장 가능성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극심한 주가 변동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수익성 문제,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거대한 경쟁자와의 현실적인 격차라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만 편승하기보다는 그 성장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또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BA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이처럼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 즉 기회와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깊이 이해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클 수 있지만 그 과정의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리스너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뭐랄까 좀 더 확장된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네, 지금까지 저희 논의를 쭉 종합해보면 BBAI는 에스크세이지 인수를 통해서 국방 분야에 더욱 집중하려는 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네, 그렇게 분석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에스크세이지는 국방 분야 고객뿐만 아니라 이미 수백 개의 민간 기업 사용자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맞아요. 민간기업 고객도 있다고 했었죠. 네, 그렇다면 혹시 BBAI가 에스크세이지의 이 강력한 생성형 AI 기술을 단순히 국방 분야에만 묶어두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상업시장, 즉 민간기업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BBAI가 상업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면 어떤 산업 분야에 이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 영역 확장이 BBAI의 기존 성장 전략, 그리고 또 위험 부담, 리스크 프로파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국방 AI 전문 기업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인수한 에스크세이지의 기술과 민간 고객 기반을 활용해서 상업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라. 네, 이게 어쩌면 아까 지적했던 정부 계약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의 핵심 역량을 국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겠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BBAI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국방시장 집중과 상업시장 확장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 이것도 앞으로 BBAI를 지켜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빅베어.ai, BBAI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여러 정보와 분석들이 BBAI라는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